안녕하세요. 오늘 7월 24일 받아보신 여러 경제 뉴스 자료들 속에서 핵심만 좀 빠르게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특히 요즘 국제통상 환경이 좀 복잡하잖아요. 이게 또 국내 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주목할 만한 시장 변화는 뭐가 있는지 좀 깊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이 정보 홍수 속에서 당신이 가장 중요한 통짜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게 오늘 저희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주요 내용으로는요, 그 미일 관세 합의 이야기부터 해서 한국 자동차, 철강 산업 전망, 또 요즘 뜨거운 베트남 증시, 국내 소비 촉진책, 뭐 주요 기업 실적이나 금융 규제 변화까지 꽤 다룰 게 많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가장 큰 뉴스부터 보죠. 미국하고 일본이 자동차랑 농산물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일본이 이걸 그냥 얻어낸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대가로 반도체, 핵심 광물, 에너지 같은 이런 전략 산업 분야에 무려 760조 원, 달러로는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는 겁니다. 760조요? 와, 엄청난 규모네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미국이 시장 열어줄게. 대신 우리한테 필요한 곳에 투자해. 뭐 이런 식의 새로운 협상 전략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히 관세 문제가 아니라 전력적인 공급망 투자랑 연결시키는 거죠. 아, 이게 바로 우리한테 영향을 주잖아요. 그쵸? 네, 바로 그렇죠. 일본차 뭐 캠리나 어코드 같은 모델들이 미국에서 가격 경쟁력이 더 생길 수 있으니까 네. 우리 현대 기아차는 좀 네,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우리가 한 42% 정도인데 일본은 72%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면에서 조금 불리해질 수 있겠죠. 네. 근데 단순히 이 숫자뿐만 아니라 이제는 얼마나 빨리 고부가가치 전기차 EV로 전환하느냐, 이게 더 중요해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요, 철강이나 알루미늄은 이번에 일본도 관세 인하를 못 받았어요. 아, 그 품목들은 빠졌군요. 네, 이건 앞으로 있을 한미 협상에서도 이 품목들은 좀 논의 테이블에 오르기 어려울 수 있다, 뭐 이런 신호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자동차는 현지 생산 확대하고 EV 전원 가속화하고, 그리고 철강은 고부가 강종 개발이나 친환경 공정 투자, 이쪽에 더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다면 곧 있을 한미 통상협의에서 미국이 우리한테도 비슷한 뭐랄까 투자 보따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네요. 네, 전문가들은 뭐 거의 같은 방식을 요구할 거라고 봅니다. 아, 액수가 문제겠는데요. 760조 원이면 그렇죠. 그게 한국 1년 예산을 그냥 훌쩍 넘는 규모라서 현실적으로 똑같이 맞추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아마 기업들이 좀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공동 투자하거나 아니면 정부가 인센티브나 공공펀드를 활용하는 방식, 좀 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규모 자체보다는 어느 분야에 어떻게 투자할지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네. 이런 국제적인 변화 속에서 다른 시장도 좀 볼까요? 베트남 VN 지수가 3년 만에 1,500선을 넘었다는 소식도 있네요. 와, 엄청 뜨거운데요? 네, 맞아요. 이건 베트남이 단순 생산 기지를 넘어서 이제 중장기적인 수출 거점이자 금융시장으로서 매력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뭐 무역 협상 타결 기대감도 있고 또 규제 개혁 같은 베트남 내부적인 요인도 작용했고요. 다만 외국 자본이 이렇게 빠르게 들어올 때는 항상 그 환율 변동성이라든지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 리스크 같은 건 좀 염두에 둬야 합니다. 국내로 눈을 돌려보면 내수 살리기 위해서 오늘부터인가요? 영화 관람권 6,000원 할인 쿠폰 450만 장이 풀린다고 하고요. 네, 소비 심리를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려는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죠.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는 그 일라일릴리의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 있잖아요. 이게 8월 출시 앞두고 전문의약품 광고 규제 때문에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이게 전문의약품이라 일반 대중 광고는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K-헬스케어 스타트업들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기회요? 어떤 면에서죠? 예를 들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사용자에게 정확한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는 뭐 의료 AI 앱이라든지 온라인 상담 플랫폼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플랫폼들이 일종의 정보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규제가 어떻게 정리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요. 기업들 실적도 좀 나왔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주 좋았고. 네, CDMO, 그러니까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시장이 좋아서 전망치를 올렸죠. 그리고 SK하이닉스도 HBM 덕분에 이익이 크게 늘었고요. HBM, 이게 인공지능에 꼭 필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반면에 LG이노텍은 좀 부진했는데 이건 역시 애플 리스크죠.
특정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게 다시 한번 드러난 거고요. 글로벌 기업 중에서는 테슬라 매출이 좀 줄었고 알파벳은 AI 투자를 늘렸다고 하고요. 네, 딱 보면 AI 관련 수요, 바이오 CDMO 시장 성장이 눈에 띄고 또 동시에 특정 고객사 의존도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그리고 미래를 위한 AI 인프라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이 드러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결국 경쟁이 심해지니까 저가 전기차 출시 같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금융시장 소식 하나만 더 짚어보죠. 주가 조작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한 과징금이 엄청 세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부당이득의 최대 2배였는데 이게 10월부터는 최대 12배까지로 늘어나고요. 심지어 한선까지 둔다고 합니다. 이건 뭐 시장 질서를 좀 확실히 잡겠다는 정부 의지가 상당히 강하게 반영된 변화로 보입니다. 오늘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요. 결국은 정책이나 규제가 바뀌면 기업들이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뭐 그런 큰 흐름이 보이네요. 네, 그렇죠. 국제 통상이 투자를 요구하고 국내 정책은 소비를 유도하고 또 기술 투자가 시장 리더십을 가르고 금융 규제가 시장 판도를 바꾸고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통상합의가 국내 경쟁 구도를 바꾸고 기술 투자가 성장을 이끌고 규제는 계속해서 시장 환경을 재정해야죠. 이런 정책 변수들을 계속 주시하는 게 정말 중요해진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거대한 투자가 시장 진입의 조건처럼 요구되는 이런 통상 환경 속에서 한국처럼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거나 혹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협상력을 지키고 우리의 이익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